그래서 세종정책 브리프에 일본의 탄소 중립 정책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정책이라는 것은 파리 협약에 따라서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파리 협정이라는 것은 많은 국가들이 기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해서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이 되면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 중립 정책을 파리 기후 협약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것이 점차적으로 현실화되고 파리 기후 협약이 세계 국제 정치에서 실질적인 실천 목표로 등장하게 된 이유는 바이든 정부가 이런 파리 기후 협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는 기후 변화를 위기이자 새로운 산업 부흥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환경 공약도 2050년까지 탄소를 중립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그러면서 미국은 바이든 정부의 초반에 글로벌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녹색 기후 기금에 대해서 미국이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국제사회가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모든 국가들이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탄소 사회로서의 전환이라는 것은 에너지의 대전환을 이야기하고 결과적으로 에너지의 대전환이라는 것은 경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국제 정치를 보더라도 에너지의 전환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제 생태계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국제 정치의 영향을 살펴보면 미국의 그런 탄소 중립 정책이 현실화됨으로 인해서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제 정치로부터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 정치의 영향은 한국의 외교 정책뿐만 아니라 기업의 활동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영향이라는 것은 이제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지 않는 기업은 수출도 하지 못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데는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일본의 사례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은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 변화를 설계하는 방식에 따라서 국가마다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탄소 사회 그리고 탄소 중립의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유럽의 국가들인데, 유럽의 국가들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다른 국가들은 사실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독일을 보면 탈원전을 실행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를 실시하였고, 그리고 프랑스도 원전 국가에서 점차적으로 재생에너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의 기술이라는 것이 그다지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화석에너지의 의존도가 점차 줄이면서 LNG, 화석에너지죠. 그것도 LNG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결국은 재생에너지가 얼마만큼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이런 탄소를 없애는 데 역할을 할 것이냐는 아직까지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일본의 정책을 보면 일본도 화석에너지를 의존하는 것은 한국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80% 이상을 화석에너지를 갖고 있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에너지 전환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높여서 화석에너지를 줄여야 되는데, 그런 줄이는 과정이 사회적인 구조조정을 동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갈등을 가져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는 성공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재생에너지를 성공적으로 확대하지 못하고 그리고 원전에 의존하고 있고 그리고 구조조정을 할 수 없는 국가의 현실이 한국과 일본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정책 브리프를 통해서 일본은 왜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지 그리고 두 번째로 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일본은 어떤 정책을 중점 두고 있는지 세 번째 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 비용과 합의는 어떻게 도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의 에너지 구성을 보면 대체적으로 한국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는 일본이 2014년대는 원자력 발전을 제로로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많은 우려가 있음에도 결과적으로는 원전을 점차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로서는 이 원전 정책은 2030년까지 20% 이상을 높이겠다라고 일본 정부가 실시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화석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무조건 재생 에너지를 더 확대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술의 한계도 있고 그리고 자연 환경이 이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에는 일본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원전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석탄 에너지라는 것, 석탄이라는 것이 가장 값싼 연료이고 그리고 전기를 가장 만들 수 있는데 CO2 배출에서는 가장 많은 CO2를 배출하고 있죠. 그래서 CO2를 줄이는 대신 유럽과 비슷하게 LNG, 천연가스가 점차적으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일본은 어떤 그 신재생 에너지로서 일본의 에너지를 전환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면 원자력보다는 사실은 수소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소사회는 전기차를 만들더라도 그 공정이 좀 더 복잡한 공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같이 제조업에 강한 국가들은 수소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훨씬 다른 국가들보다 구조조정을 하는데도 좀 이렇게 덜 힘이 들고 그리고 그 공정 과정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도 높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에너지 정책은 현재 서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대체적으로 원자력을 점차적으로 비율을 약간씩 높이면서 화석 에너지에서는 LNG를 사용하고 수소 사회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가능한가라고 하면 수소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사회적 제도를 정비해야 되는데 일본도 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화석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원자력을 사용하는 것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일본의 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일본이 성공적으로 여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기차인데 전기차는 미국과 중국이 가장 앞선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건전지 부분에서도 일본이 뒤처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이 거의 압도적인 선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본의 선택은 수소사회에 실현하는 것에 정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 일본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과 과제를 우리도 잘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원자력에 대해서 한국도 원자력을 제로로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원자력도 우리의 에너지 자원으로 점차적으로 안전한 원자력, 클린 에너지로 원자력을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서는 이러한 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조정이 필요하다.
일본의 사회가 수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직까지 이러한 제도적 완비를 하는 데서는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회도 이제는 수소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정비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력도 수소 사회로 가기 위한 인력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도 거기에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의미로 경제사회 생태계를 완전히 변환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정책 시스템으로서는 여기에 대응하기 힘들다. 그래서 좀 더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허브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 허브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서는 사회적 환기를 통해서 갈등을 조정하는 컨센서스 빌딩이 필요하다. 일본 사회도 그거를 잘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도 석탄 사회에서 급격하게 신재생 에너지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현대자동차의 노조가 전기차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점차 늘어날 것인데 여기에 대한 사회적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